보겠어요? 아까 전에 설명을 잘 이해를 못했나? 아까 전에 설명을 다 이해했다라면 똑같은 문제거든? 지금 두 면이라 이 면과 이 면을 잡으면 아까 전에 그림이랑 똑같잖아. 정석 그림 펴봐.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사실 그게 수능 문제다라고 했잖아. 이 수능 문제가 출제된 이유가 정팔면체 이거를 변형한 것 뿐이거든. 똑같은 그림이거든. 왜 변형을 했을까? 이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왜냐하면 이게 정팔면체라 세 변의 길이가 같으므로 이 정삼각형이거든. 수선의 발이 한 변의 중점으로 오는 매우 쉬운 문제야. 그러니까 그걸 살짝 변형한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푼 게 더 어려운 건데 그러면 더 어렵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위치, 수선의 발의 위치를 네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여기 중점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변형한 거라 그게 더 어려운 건데 풀이 방식은 똑같거든. 그런데 지금 못 풀고 있다는 거 조금 전에 문제를 이해를 못했다라는 말과 같은 거라 좀 당황스럽네 선생님이. 이게 의미점이죠. 아까 전에 똑같은 위치를 잡겠어요. 여기를 의미적으로 잡으면 더 적나라하죠. 이 그림이 이렇게 좀 더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정삼각형이야. 따라서 여기서 교선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중점으로 간다고. 이게 90도야. 이해 갔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수선을 쭉 그리면 어디를 가? 여기를 지나겠지. 꼭지점.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그리고 그럼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를 쓴다. 뭐 똑같은 거거든.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잡자. 그러면 바로 나오죠. 이 이등변 삼각형인데 조금 더 넓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가 2루트 2가 되겠죠. 그리고 정삼각형 조건에서 1대 2대 루트 3 여기가 루트 3이죠. 그리고 지금 이걸 세타라고 하자 이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2 루트 2의 제곱을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아마도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알겠지? 네, 지금 조금 전에 문제를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팔면체에서 이 정팔면체 그래서 두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코사인 값을 유명하니까 참고로 암기해둬도 좋겠어요. 반드시 암기할 사항이라면 색깔펜으로 하겠지만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참고로 암기해 두면 좋겠고 이 문제와 조금 전에 풀었던 정석 문제를 연계해서 알아두면 좋겠어요. 알겠지?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정사형 단원에서 첫 번째인 이면각에 대해서 생각을 마무리하겠어요. 이번에는 본 내용인 정사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정석 152페이지 피세요. 정석 152페이지를 피면 이거고 1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사형에 관한 정리 이거는 그닥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이용해서 푸는데 이거는 그냥 두 양 사이의 관계가 같아지려면 코사인 세타 이때 세타는 이면각의 크기다. 이게 다거든. 오케이?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왼쪽 페이지에 있는 사고 방식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다. 152페이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네모 1번 정사형, 네모 2번 정사형의 길이와 넓이 설명을 읽고 이해하세요. 시작.
보도록 하겠어요. 이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사형에 대해서 네가 읽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읽긴 읽었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는 매우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사형이 적용이 되지가 않거든. 자, 나를 봐. 정사형의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예원이. 아까 전에 읽은 데서 뭘 정사형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디? 정사형의 정의를 얘기해 보세요. 지민이? 안 들려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다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수선의 발을 피 다시라는데 결론이 뭐야 그래서? 피 다시가 뭐? 피 다시가 정 피의 동사예요. 잘 얘기했어요. 잘 얘기했어요. 핵심이 그거지. 자, 정석 152페이지를 보고 거기 보면 노란색으로 밑줄 칩시다. 본문의 첫 번째 줄 수선의 발 밑줄 치세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 밑줄 치세요. 이게 정사형이야. 그러니까 정사형은 네가 최초로 보는 개념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수선의 발. 수선의 발의 다른 이름이 정사형이야. 그런데 이 사실을 읽으면서도 파악이 안 되는 이유는 대충 봤을 때 특히 153페이지 그림 이런 거 그게 지금 152페이지의 그림으로 쭉 그려져 있죠. 이런 그림에서 아래쪽 예를 들면 그림자 여기서 0이 그림자라는 뜻이거든. 0이 그림자라는 뜻이야. 0이 그림자라는 뜻이거든. 그림자 정도로 국어적으로 네 뇌가 이해하는 거를 본인이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면 정사형이 뭔지 모르지. 수선의 발이거든. 여기 보세요. 이름을 보자. 이름은 정사형이잖아. 이게 0이 그림자야. 사는 비춘다는 뜻이야. 비춘다. 정이 뭘까? 정이 수직이야. 수직을 정이라고 해. 여기서. 그러니까 수직으로 비추었을 때 생겨난 그림자를 정사형이라 한다. 알겠죠? 이렇게 알아두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 네가 핵심은 정의를 알아둬야 되는데 뭐? 정사형의 정의라 했는데 정의가 뭐야? 수선의 발이다. 수선의 발이고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점에 대한 정사형이지. 그리고 점은 뭐죠? 다른 도형들을 구성하는 요소야. 다른 도형들에 대한 정사형은 뭐야? 이 점들의 집합이 되는 거지. 점들의 집합. 알겠죠? 수직. 수직이라고. 수직. 이런 거 알아두고 여기서 포인트는 그러면 정사형은 내가 처음 배우는 개념이냐?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요. 정사형은 이와 같이 생각하세요. 단면도다. 그래서 정사형이 중요해. 뭐냐면 우리가 기하의 흐름을 했죠. 기하의 흐름에서 어떻게 되었었느냐. 공간도형이 있어요. 공간도형이 있으면 공간도형을 쪼개 평면도형으로. 공간도형을 평면도로 쪼개는 도구가 뭐죠? 보조평면. 보조평면은 몇 가지가 있었죠? 두 가지. 중학교에서 다른 두 가지. 두 가지가 뭐였죠? 단면도와 전개도. 단면도, 전개도 다 뭐야? 평면이죠. 이때 단면도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눴을 때 직포평면과
그 다음에 평두, 평면 이렇게 선생은 얘기하는 건데 그걸 떠나서 이 단면도를 고등학교에서는 뭐? 정사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지금 이해 갔나?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단면도를 보다 일반화 이것까지는 뭐 꼭 알 필요 없고 그냥 단면도와 같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단면도의 일반화된 개념이 정사형이다.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가 뭐죠? 중선 정리 또는 코사인 법칙이듯이 단면도의 일반화가 정사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 단면도라는 개념을 들이댄 건 지금 이 수선의 발과 연계시켜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거고 정석과 거의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이걸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를 쭉 훑어보세요. 조금 전에 정석을 읽었던 경험이 이걸 쭉 훑어보는데 도움이 되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서도 밑줄을 칩시다. 노란색으로 본문 첫 번째 줄 수선의 발 밑줄 치세요. 수선의 발. 그 아래 문단을 읽어보면 또 도형 F에 속하는 각 점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 이게 수선의 발이지 로 이루어진 도형 F'을 도형 F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라고 한다. 줄여서 얘기하면 정사형으로 이루어진 도형도 정사형이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두 문단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다라는 거고 점, 선, 면, 입체 네 종류로 나눠서 정사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래줄을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평면 위로의 정사형에서 점의 정사형은 점이고 직선의 정사형은 한 점 또는 직선이다. 또 다각형의 정사형은 선분 또는 다각형이고 구의 정사형은 원이다 라고 되어 있지. 특히 구의 정사형은 원이다. 그래서 그 밑줄 치세요. 구의 정사형은 원. 이때 원이 뭘 의미하지? 밑에 빨간색으로 적으세요. 단면도, 구의 단면도가 정사형인 거예요. 원인 거지, 원. 이해 갔나? 물론 구의 단면도 중에 구의 중심을 지나는 단면이 원. 여기서 말하는 원이지. 왜냐하면 구의 중심을 지나지 않는 단면은 여기서 제시한 원, 정사형인 원보다 작은 원이 되겠죠. 이제 그런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여기 봐. 그래서 그 미세한 차이를 조금 더 해보면 단면도는 무한계가 있겠죠. 어떤 입체 도형에 대한 단면도는 무한계가 있어. 그것들의 합집합이 그 입체 도형의 정사형이야. 방금 내가 말한 거 이해 갔나? 단면도의 합집합이 입체 도형의 정사형이 되겠어요. 단면도의 합집합이. 그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는데요. 이해 못해도 돼. 중요했다라면 뭔가 적었겠지. 지금은 그 수준으로 디테일하게 이해할 필요 없이 이렇게.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니? 수선의 발 그리고 단면도로 이해하자라는 거지. 알겠죠? 알겠으면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아까 전에 나눠준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푼 사람은 손을 들어 답을 봅시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지. 수선의 발을 생각하는 거고
이 점의 수선의 발을 이 정도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 점의 수선의 발을 이 정도라고 합시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정사형은 뭐겠니? 이거를 연결한 것이거든. 근데 길이가 좀 다르니까 조금 더 길이를 맞춰서 그려볼게요. 길이가 이 정도, 그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밑에 제시되어 있는 게 요 점, 이 점의 이름이 뭐죠? B, D, 이 수선의 발인 거지. 여기가 P고 여기가 D다. 그래서 여기는 D 프라임, 여기는 D 프라임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해 갔다 손 드세요. 이해 갔다 손 드세요. 그럼 내리세요.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 이거라는 거지. 이게 지금 정사면체이죠. 정사면체. 정사면체 기억나나? 정사면체를 다루는 기본이 뭐냐면 이 보조 평면이야. 여기가 어딘데? 진짜. 그래서 요 단면 있죠, 요 단면. 요 단면 갖고 뭘 했었지? 오케이? 이거랑 합동이다. 이 넓이가 답이에요. 왜요? 이 점의 수선의 발은 뭐겠니? 이거죠. 이게 수직이라고 되어 있잖아. 조금 그림 실력이 떨어져서 합동처럼 안 보이지만 이 평면과 이 평면이 뭐죠? 궁극적으로 이 평면과 이 평면은 평행인 상황이야. 평행. 이거 이해 갔다 손 드세요. 솔직히 하게 손들어. 이거 이해 갔다. 지금 빨간색 빗금과 파란색 평면이 평행 관계임이 이해 간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어디가 이해가 안 가는지를 생각하세요. 자, 이해 간다. 다시 손 들세요. 이해 간다. 내리세요. 오케이. 지민이, 너는 여기서 뭐가 이해가 안 가니? 아직 평행인 이유를 안 들려요? 아직 평행 두 삼각형의 평행한 이유를 가지고 평행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 왜 평행일까? 평행이라면 지금 이 넓이가 이 넓이라는 걸 알겠죠? 왜 평행이지? 두 평면이 평행인 거 어떻게 판단하죠? 중요한 거, 두 평면이 평행임을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 지금 조금 전에 네가 이거랑 왜 평행인가가 궁금하면서도 앞에서 배운 내용인 두 평면이 평행하다. 두 평면이 평행하다를 판단한다. 오늘 수업에서도 했던 거 있지.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지. 생각했나 혹시? 그러니까 네가 궁금한 걸 해결하기 위한 이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생각은 근거 플러스 이론이거든. 근데 그 이론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그럼 뭐라고? 그건 생각이 아니고 시간 낭비라니까. 두 평면이 평행하다는 어떻게 판단해? 여기에 있는 두 직선이 이 평면과 평행하다야. 그러면 이 직선이 이 평면과 평행한 건 어떻게 판단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너는 직관적으로 이 직선이 이 평면, 여기서 뭐 알파 평면 알파와 평행하다고 생각하지. 그건 어떻게 판단하지?
이 직선이 이 평면에 있는 직선과 평행하다로 판단하는 거잖아. 지금 이해 갔나? 그랬을 때 이게 90도고 이게 90도잖아. 이게 수직이잖아. 오케이? 수직이고 수직이야. 그렇다고 해서 이거랑 평행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맞아. 근데 이건 조금 더 복잡하지. 자, 봐. 얘랑 얘가 평행한가? 이거랑 평행한가? 이거지. 이건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야. 일단 내 말은 이런 거야. 결론부터 얘기하자. 조금 복잡하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평면과 이 평면이 평행하다는 것은 이 평면에 있는 두 직선과 이 평면에 있는 두 직선, 그러니까 이 평면이 평행하다로 판단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러면 이 직선이 이 평면과 평행하다는 건 어떻게 판단하는가? 라는 거잖아. 그거는 뭐 이렇게 직포 평면을 도입해서 이 평면을 도입해서 보조 평면을 도입해서 여기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한가로 판단한다 라고 앞에서 배웠지. 그러니까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면 이거랑은 왜 평행이지? 예를 들면 평행하지 않은 거 어떤 점이 있고 어떤 점이 있어. 이게 지금 여기서 본 거야. 그리고 직선이 있어. 여기서 수선에 발려려. 여기서 수선에 발려려. 그러면 이거랑 평행한가?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거랑 평행한지 어떻게 판단하지? 얘가 평행한지 어떻게 판단하지? 실제로 평행하거든? 어떻게 판단할까? 엄밀하게 있는 정리를 모두 적용해서 판단하는 건 아니야. 실전에서 그럴 필요도 없고. 이건 이거지.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정사면체에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수직이다. 했죠? 이해 갔나? 그리고 이 직선과 이 평면은 수직이라고 문제에서 했죠? 따라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은 평행하겠죠.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이 평행해. 아니, 수직이야. 그리고 이것을 여기 있는 게 다 수직이야. 그러면 얘는 평행이겠지. 이해 갔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정사면체에 대해서 기본이 뭐야? 이거랑 수직이다. 앞에서 했잖아. 오케이?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한다고. 됐지? 그러면 일단 빨간색 평면에서 한 직선이 알파와 평행함을 확인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래? 이거랑. 얘는 원래가 수직이야. 지금 수직으로 그은 거야. 지금 이해 갔나?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더 직관적이지. 얘랑 평행하잖아. 이 평면이랑 평행하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두 직선이 이 평면 알파랑 평행이지. 따라서 빨간색 평면은 평면 알파랑 평행이지. 따라서 이거랑 이 파란색 삼각형이랑 빨간색 삼각형은 합동이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지. 얘가 뭐지? 이게 정사형이야. 정사형. 그리고 이건 뭐야? 단면도야. 그래서 정사형은 단면도와 같다. 사실 엄밀하게는 같은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같은 게 아닌데 너희들 수준은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인 거야.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그래서 중학생 보고는 이걸 풀라고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고, 고등학생한테는 이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거지. 다시 한번 얘기해서 여기서 네가 이걸 이해 갔다고 했을 때 이거 빨간색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단면도를 생각해봐. 그 단면도는 이 정사형의 일부인가? 당연히 일부가 되겠죠.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요 정도. 더 좁아질 테니까. 그러니까 단면도를 다 이거랑 평행한 단면도를 다 합쳐놓으면 이게 된다고. 합집합이. 그게 이 단면도 중에서 가장 큰 놈이 거지. 지금 이해가 안 나? 그게 차이야. 이게 일반화라고 적어놓은 의미야. 알겠니?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차이까지 알 필요 없이 그냥 단면도가 정사형이다 라고 알아두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사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사고 방식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중학교 입체 도형 문제를 풀 때 단면도가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공간 도형에서도 정사형이 핵심인 거예요. 왜 그림자를 생각하고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단면도야, 이게. 지금 이해 갔지? 알겠지? 그리고 이 문제는 특별하게 단면도와 정사형이 일치하는 문제. 알겠니? 여기서 네가 더 추가로 배울 게 있다면 왜 평행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왜 평행인지 어떻게 평행임을 판단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시간이 아무리 주어져도 그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시간이 아무리 네가 병신이라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평면과 평면이 평행하다를 어떻게 따지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은 상태로 평면과 평면이 평행인 걸 따지고 있으면 시간이 아무리 주어져도 이게 지금 왜 평면인지 이해할 이 가능성이 극히 떨어지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표현해? 시간 낭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래서 생각은 근거 플러스 이론이야. 그래서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싶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먼저 생각할 것, 이 결론이 아니고 이거랑 왜 평행이지 이게 아니라 어떤 평면과 어떤 평면의 평행임을 판단하는 이론이 뭐였지? 를 생각하는 게 먼저인 거야. 항상.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뭐 했느냐 하면 앞에서 했던 이면각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겠어. 이면각에 대한 내용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든 포인트는 뭐였지? 의미점을 잡는다인데 심지어 센에서 난이도 3이라고 하는 문제들도 의미점은 누가 봐도 여기다 라고 하게 주어져 있다. 알겠지? 이게 포인트고 여기서 참고로 문제를 풀 때 실제 값을 구할 때 뭘 많이 사용했니? 코사인 법칙을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이 중요하고 그래서 수학의 삼각함수 다니면서 코사인 법칙을 배우는구나. 알아두면 되겠어요. 알겠지? 여기서 원하는 걸 코사인 법칙에 대한 깊은 이해 이따위가 아니야.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형이다.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인 거지. 일반형이다.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씨발 공식을 외웠냐. 알겠지? 이거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사형에서 핵심은 나는 이거라 생각해. 정사형에 대한 실전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실전적인 문제가 뭐가 나오고 이게 내가 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야. 오케이? 세 가지로 정리할 텐데 실전적인 문제가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정사형이 뭐냐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는 두 개. 하나는 수선의 발. 그래서 단면도. 오케이? 그게 키워드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적절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중학생한테는 이거 없이 요 넓이를 구하세요고 고등학생한테는 이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걸 뭐라 부르면 조삼모사라고 해요. 조삼모사. 다른 문제 같이 똑같은 문제. 알겠지? 정리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매우 중요해요. 정사형이 바로 단면도다. 자, 그래서 공간도형 3개의 파트, 즉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정사형에서 첫 번째 위치관계는 평면 결정 조건으로 시작을 한다. 평면 결정 조건은 4가지이다. 3점, 한 직선과 한 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이렇게 4종류다. 여기에서 시작한다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이 중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마치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직선과 곡선의 위치관계, 곡선과 곡선의 위치관계 중 직선과 곡선의 위치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중요하다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직선은 직관적인 도형으로서 쉽다라고 했을 때 곡선이 직관적이지 않고 논리적인 도형이다 이런 의미이고 이제 선생 수업에서는 직관적이다 직관이라는 단어랑 논리적이다 논리라는 단어를 서로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 도형에서는 직선과 평면이 그와 같은 관계, 즉 직선은 직관적인 도형이고 평면은 논리적인 도형이다. 그런 의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두 번째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중요해서 그로부터 두 번째 단원이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가 생겨나고 여기서 다루는 것은 직선과 평면이 평행이다와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라는 거고 각각에서 뭘 배웠지? 예원이 직선과 평면이 평행이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각각의 단원에서 뭐 배웠니? 지민이? 평행할 때는 평행선을 오케이, 좋은데 각각에서 배운 건 판단과 실전이었어요. 판단과 실전. 이 실전에서 등장한 개념들이 각각 평두평면과 직포평면이다 라는 거였고 직포평면을 좀 더 세밀하게 적용한 것이 삼수선의 정리다 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정사형. 이렇게 해서 공간도형은 세 개의 파트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파트인 위치관계는 기본 관점을 제시한 거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각각 삼수선의 정리와 정사형이 되겠어요. 두 번째 단원이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였는데 거기서도 핵심이 삼수선의 정리거든. 그래서 공간도형은 네가 수능을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삼수선의 정리와 정사형 이 양대 산맥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나는 수능에서 기하를 선택하지 않는데요 란다면 뭐냐면 내신에서도 공간도형에서 출제되는 것은 삼수선의 정리와 정사형이다 그런 거죠. 삼수선의 정리가 왜 세 개냐, 그리고 각각이 왜 성립하느냐, 무엇이냐, 그 다음에 왜 성립하느냐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겠어요. 정사형은 크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각, 이면각이고 두 번째로는 정사형이다. 정사형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두 면이 이루는 각을 이면각, 두 면이라서 이면이죠. 이면각이고 두 면이 이루는 각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시작하는 예제가 바로 요 문제가 되겠어요. 553번 보도록 하겠어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있을 때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은 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문제고 이런 직선과 평면의 위치 관계 각 이루는 각을 할 때 핵심은 직선 위에 의미점을 잡는다인데 이 문제가 쉬운 것은 직선 DM에서 의미점이란 점 M이 되겠죠. 점 M. 그래서 M에서 뭘 해야 돼? 의미점을 잡았으면 당연히 평면에 수선의 발을 그린다 라는 거잖아. 그런데 이 수선의 발이 주어진 도형의 구조상 어디에 오게 돼 있어? 선분 EF의 중점이다 라는 거지. 그러면 선분 EF의 중점을 M'이라지 그냥 N이라 할까? N이라면 선분 MN은 선분 BE와 길이가 같다. 그래서 루트 5다 이거고 밑면은 정삼각형이죠. 그래서 1대2대 루트 3 하면 루트 3이다.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해서 선분 DM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선분 DM의 길이를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암산 두두둑 루트 3, 루트 5, 5, 8, 2 루트 2 2루트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2루트 2분의 루트 3은 얼마야? 4분의 루트 6인가? 그래서 답이 3번인가? 야, 이 암산으로 푸는 이따위 문제를 지금 버벅대고 있으면 곤란됐어요. 지금 선생 말을 이해했다. 손 드세요. 내리세요. 오케이. 워밍업은 됐으리라 생각하고 본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 옆에 556번 푸세요. 556번